두 분 뭐 하고 계세요? 훌륭합니다. 저희 지금 방금 밥 먹고 와가지고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할 건데 오늘은 뭐에 대해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드립 도구를 추출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도구 혹시 준비됐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구 준비 안 됐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도구가 없을 때 추출하는 꿀팁 요 방법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동님? 해보시죠. 가시죠. 집에 커피 추출하는 도구가 없을 때 간단하게 커피를 추출해서 먹을 수 있는 그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동호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적이 있나요? 네. 전에 제가 로스터다 보니까 친구 집들이를 갔을 때 원두를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분쇄 원두를. 근데 내릴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난감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필터가 있더라고요. 필터. 오. 드립백 필터. 그래도 그 집에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드립을 좀 마시고 그러셨나 보네요. 네, 근데 본인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있었는지. 다이소 요즘 웬만하면은 동네 하나쯤 있을 것 같아서 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양은 이렇게 펼쳐 보시면 딱 절반 정도 높이 채우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컵에다가 결착하시고 기호에 따라서 만약에 조금 더 진하게 드시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피 내리기 전에 잔을 좀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 예열을 해주셔야 이 내려오는 커피 온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금방 식지가 않고 또 향미도 많이 보존되거든요. 저는 93도 가열된 물로 추출을 할 건데 집에 이 온도 설정이 되는 주전자가 없으시면 그냥 일반 주전자를 끓이신 다음에 뚜껑을 열고 한 30초 정도 기다리시면 적당한 온도가 될 거예요. 진한 걸 선호하시면 온도가 좀 높아도 좋고요. 혹은 뭐 조금 나는 향미나 좀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온도를 조금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타이머 해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붓는 게 100ml가 아니라 한 150 붓고선 나오는 게 100ml가 나오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굳이 이 미리수를 너무 따지지 않고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양만큼 또 부으시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더 많이 먹고 싶다고 해서 커피를 더 추출하기보다는 이 커피를 맞아요. 충분히 추출을 끝났으면 덜어내고 차라리 그냥 일반 물을 가수하는 게 맛이 훨씬 좋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고 들어간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걸로 한 잔을 다 뽑아가겠다 이러면 쓴맛이 많이 나오고 지저분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량 한 절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물을 좀 타서 농도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농도가 옅다 싶으면은 그 그람 수도 처음엔 10g 정도 넣었는데 조금 더 반 이상 좀 채우셔서 넣으셔야 되는데 너무 상단에 많이 채워버리면 이게 뜸들이는 과정에서 물 먹으면 원두가 이제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량 많이 넣어도 3분의 2 정도까지만 커피가루를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을 좀 더 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피를 더 많이 드시고 싶으셔서 이미 커피가 추출이 끝났음에도 더 커피에 물을 부어서 억지로 조금 커피 양을 맞추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보다는 한 2분, 3분 정도의 추출이 끝났으면 그 커피는 그냥 덜어내시고 일반 물로 그냥 농도를 맞추시는 게 훨씬 맛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좀 드시더라고요. 양을 많이 드시고 싶어서 그 물을 넣어서 양을 맞춰드린 적이 있는데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맛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꿀팁이 있어요. 이런 드립백 필터도 없는 곳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 앞에 보면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마트 가면 이런 그냥 일반 필터 하는 데도 있거든요. 많이 봤던 필터. 이런 필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필터랑 이 젓가락을 준비를 했어요. 네, 젓가락은 다 집에 있는 거니까 지금 2에서 4인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좀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컵에 맞추기 위해서 크니까 살짝 자를게요. 이렇게 하면 뚫어집니다. 이렇게 뚫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수평을 잡아서 필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부어주시겠어요? 네. 똑같이 커피를 이렇게 붓고 저도 똑같이 뜸을 들이고. 진짜 필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네. 커피 담은 돛담배. 드립 커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좋은 원두를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차 같은 질감이 나다 보니까 좀 향이 좋아요.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원두가 오로라 원두입니다. 오로라 원두라고 에티오피아로 이루어진 향이 되게 좋은 블렌드. 근데 드립은 좀 향 위주로 좀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틈새. 와 진짜 좋아요. 다 내리셨으면 똑같이 그래서 얘도 버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젓가락은 버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아까 우리 동훈이 말했던 것처럼 가수해가지고 농도를 맞춰주고. 네 원하는 만치 그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 방법도? 네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건 젓가락 하나만 딱 씻어주면 끝나는 거라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또 하나 생각난 게 다시마백으로도 커피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다시마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그냥 한번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필터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자재 마트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어머니가 육수 내기 위해서 멸치 이런 거 막 넣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필터 안에 커피를 넣어주고요. 이 양은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진한 커피를 좋아한다면 더 많이 넣으시고 넣으시고 나면 얘를 뒤집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는 이 앞전에 두 가지는 여과식으로 했다면 얘는 침출식입니다. 조금 달라요 방식이. 네, 티백 우리듯이. 드립 도구 중에 클레버라는 도구가 있어요. 뭐 프렌치 프레소 같은 그런 도구가 있는데 아까는 이게 자연적으로 추출돼서 밑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면 얘는 이제 물을 가둬놓고 우려내는 방식인데 이렇게 우릴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뭐죠? 우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으셔서 뭐 2분 30초면 2분 30초, 3분이면 3분 이렇게 우리시면 되는데 몇 분 우리실 건가요? 이거 오로라는 조금 그래도 약배전이기 때문에 3분 정도 우리겠습니다. 3분 정도 좋아요. 배전이 진행이 더 될수록 강배전일수록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뒤쪽에서 안 좋은 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약배전이라 3분. 3분이 돼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진해 보이는데? 얘는 진짜 진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침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담가 놓는 방식은 더 진하게 골고루 다 우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성분 많이 나온 좀 입안에서 바디감이 좀 많이 느껴지고 성분이 많은 게 느껴져요. 얘는 훨씬 더 커피가 갖고 있는 덴스해요, 덴스. 맛이 더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한 거 말고도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커피가 있을까요, 팀장님? 다시백으로 또 만들 수 있는 커피가 있는데 콜드브루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드브루 같은 경우는 이제 찬물에 똑똑똑 떨어뜨려서 한 방울씩 추출하는 커피인데 그 기구 없이 여기 다시백 하나로 또 저희가 냉장고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만들 때 얘는 이제 추출하는 시간이 좀 기니까 한 번에 한 잔 분량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잔 분량을 만들어서 한 잔씩 물에 희석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제가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시백을 똑같이 이용하셔서 이 안에다가 한 30g 정도를 제가 먼저 담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한 스푼에 한 10g 정도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3스푼만 될것 같아요.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야, 향이 진짜 좋네. 이 향으로도 혹시 카페인을 섭취할 수가 있나요? 어렵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고 방법을 알게 되면 저한테도 좀 가끔 진짜 좋은 커피 향을 막 깊숙이 맡다 보면 네. 약간 이렇게 각성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용기를 텀블러 같은 거에 넣어서 그냥 우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희는 텀블러가 일단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텀블러 같은 거에다 뚜껑 덮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차가운 물을 물과 원두의 비율은 1:5. 네, 한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0 넣었으니까 저는 150만 넣어보겠습니다. 그 텀블러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12시간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우러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러나면 이제 그걸로 해서 따라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콜드브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파는 이 다시백이 얇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백 2개 내지 3개를 겹쳐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분이 살짝 나오는데 미분이 훨씬 적게 나오고 더 깔끔한 콜드브루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런 주전자나 포트에다가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이제 주전자에다가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하면 생각나는
고종 황제. 네, 그렇죠. 네. 고종 황제가 커피를 어떻게 마셨을까요? 그 당시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었을 텐데. 끓여서 주전자를 끓여서 그렇죠. 먹었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가정에서는 이 포트에다가 뭐 이거 다른 걸 사용하고 이러시다 보면 요 안에 찌꺼기 낄 수 있으니까 요 포트 말고 주전자를 꼭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주전자에다가 커피 가루를 넣고 얘는 2잔 분량을 만들어 볼까요? 2스푼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도 200g 이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찬물을 부으셔도 돼요. 어차피 끓이실 거니까. 그래서 이 모카포트 방식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끓이시다 보면 이렇게 보면 예, 지금 끓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끓였습니다. 그럼 위에 이렇게 미분이 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서 놔두시는 거예요. 좀 놔두신 다음에 이제 떠 있는 것들은 숟가락으로 이제 잘 주전자 안에 잘 걷어내셔서 이제 가라앉은 것들은 놔두고 천천히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저희는 이쪽에 살짝 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번 컵에다가 부어 보겠습니다. 이제 좀 가라앉았다 싶으면 천천히 이제 커피 가루가 딸려오지 않게 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똑같이 물을 가수해가지고 타서 드시면 이제 고종 황제가 먹었던 그 주전자 커피 방식. 가장 좀 편한데. 끓였는데도 되게 편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에 커피를 내리는 도구가 없을 때 좀 간단하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씩 커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피가 생각보다 뭔가 많은 걸 갖춰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도 시작할 수 있는 커피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또 집에서 한 번씩 심심하시면 정말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